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준다네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식당 해요. 음식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좋은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냥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백화점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를 몰래 찾아간 어느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마음으로도 거리로도 멀어져 버린 시대 속에서 진짜 식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진 한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어머니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충북 청주의 한적한 마을. 시계를 보면 오전 9시, 여느 때처럼 고요한 아침이다. 김영숙 씨는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으며 문득 손을 멈춘다. 수건 끝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아래로 햇살이 조용히 들이운다. 그녀의 표정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서려 있다. 걱정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말 못할 불안감인지. 3달 전 아들로부터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저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어느새 걱정으로 변해버렸다.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는 아들. 좋은 사람이다. 음식도 잘한다는 말만 반복되는 대화.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사람이란 건 결국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법이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데 이름조차 어색하다. 이소영. 아들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에서 밥집을 운영한다 했다. 멀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리감은 생각보다 무겁다. 요즘은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이라지만 김영숙 씨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넘겨본다. 아들과 함께 웃던 젊은 시절, 남편의 장례식장, 며느리 없이 결혼한 친구 아들의 결혼식 사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지금의 상황과 겹쳐지며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진다. 지금껏 가족이란 건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믿어왔다. 그 믿음이 고루한 것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창문을 바라본다. 햇살은 여전히 변함없이 쏟아지고 고요한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작게 속삭인다. 한 번쯤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어머니란 이름은 자식이 아무리 자라나도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예스럽다 해도 그녀는 쉽게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어 작은 봉투와 메모를 챙긴다. 가방을 닫는 손끝에 망설임은 없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다. 직접 가야겠다고, 얼굴을 한 번은 봐야겠다고.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이 말하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따뜻했지만 왠지 현실감이 없었다. 의정부에서 밥집을 한다는 말 한마디에
영숙 씨의 상상은 뜻도 없이 이어졌다. 장사를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바쁠까? 손님들에겐 친절할까? 그녀는 마음 한켠에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청주의 늦은 봄 오후, 마당 앞 감나무엔 작고 연두빛 잎들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아래서 김영숙 씨는 조용히 김치를 담갔다. 하지만 손놀림은 자꾸만 느려졌고 김치통 뚜껑을 덮으려다 말고 멈춘다. 도대체 어떤 아일까? 생각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괜히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보여주질 않는 걸까? 혹시 반대할까봐? 아니면 내가 너무 까탈스럽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방 안 조명 아래에서 영숙 씨는 달력을 꺼내어 이틀 뒤 의정부행 버스 시간을 확인했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 낯선 밥집. 그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작고 단단한 결심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한 번은 가보자. 누가 뭐래도 내 아들 인생의 반쪽이라는데 그 얼굴도 모른 채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맞는 건 왠지 어미 된 도리가 아닌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일찍 눈을 떴다. 바람은 살짝 서늘했고 먼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왔다. 조용한 집 안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싸고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옷 한 벌을 꺼냈다.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괜히 무례한 인상은 남기고 싶지 않았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그녀의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속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영숙 씨는 생각했다. 나는 그냥 엄마로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저 사람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김영숙 씨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봄이지만 이른 시간의 공기는 아직 싸늘했고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손에 쥔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빗고 아이보리색 자켓을 꺼내 입었다. 청주역까지는 동네 버스를 타고 20분. 그 다음은 KTX를 타고 서울까지 2시간 남짓.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의정부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또다시 한참을 달렸다. 교통카드를 찍고 내리는 모든 순간이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일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빠른 걸음에 자꾸만 길을 비켜줘야 했다. 의정부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후가 다 되었다. 햇살은 강했고 사람들은 많았다. 낯선 동네, 낯선 표정들 사이를 지나며 김영숙 씨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의정부시 시골 밥상. 사진도 없고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작게 적힌 글씨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걸었다. 길을 2~3번은 돌아야 했고 골목 끝에 다다라서야 작은 식당 간판이 보였다. 시골 밥상. 검은 글씨로 정갈하게 쓰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들어갈까? 그냥 돌아갈까? 입술을 꾹 다물고 손끝으로 머리칼을 매만진다.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동네 밥집 앞의 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겠지만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김영숙 씨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며느리로 살아온 인생을 떠올렸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지.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지만 결국엔 마음이라는 게 사람을 이어주는 거더라. 깊은 숨을 내쉰 그녀는 천천히 식당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떨림이 고요히 퍼지고 있었다. 식당 문을 열자 은은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작은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입구 쪽에 놓인 항아리 두 개와 손글씨로 적힌 오늘의 반찬 메뉴판이 낯설지만 어딘가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벽엔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계절에 맞춘 꽃그림과 자필로 쓴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만이 걸려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은 4개 남짓. 직장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둘. 근처 시장에서 온 듯한 아주머니 셋. 그리고 말없이 밥을 먹는 노인 한 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가게 한쪽 주방과 홀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흰 앞치마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도 손님에게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그녀가 바로 이소영. 사진 한 장조차 본 적 없던 아들의 그 사람이었다. 김영숙 씨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 그러나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이는 눈빛. 그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가장 구석 자리로 조용히 몸을 숨기듯 앉았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소영 씨는 찬을 나르고 국을 퍼주며 테이블 하나하나를 부지런히 돌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같은 미소, 같은 말투. 더 드릴까요? 오늘 반찬은 직접 담근 거예요. 그 말들엔 전혀 꾸밈이 없었고 손끝에는 정성이 묻어 있었다. 영숙 씨는 말없이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기본 반찬 3가지, 김치와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그 위에 뜨끈한 된장국 한 그릇이 올라오자 가게 전체의 온기가 더 짙어지는 듯했다. 음식 하나하나를 나르는 그 아이의 손길은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듯했지만 익숙하고 다정했다. 손님이 젓가락을 놓자 빈 그릇을 재빨리 치우고 새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며 혼자 드시죠? 하고 물어보는 모습까지. 김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바람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의자 5개가 놓인 작은 테이블 몇 개,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따뜻한 공기.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출입문에서 가장 멀고 주방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그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자켓 소매를 바짝 끌어당겨 손등을 가렸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 혹여 눈빛에서 무언가 들킬까 두려웠다.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잠시 숨을 고른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결국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누구 때문도 아닌 자신이 엄마이기 때문이었다. 한쪽에서 부엌칼 부딪히는 소리, 국자가 냄비를 치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어서 오세요. 밝지만
무겁지 않은 가게 분위기를 닮은 목소리였다. 영숙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게 말했다. 국밥 하나 주세요. 그 말은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전해졌고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김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살폈다. 혹시 이 아이가 그녀임을 눈치채진 않을까? 혹여 어딘가 닮은 얼굴을 알아보진 않을까? 마음은 분명 그녀를 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마주할 용기는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다. 아들이 말하던 그 사람과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했고 무언가 큰 시험을 앞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한 번도 내가 며느리 될 사람을 몰래 보러 간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무거웠고 궁금했고 또 간절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속은 조용한 폭풍이 지나가는 듯 복잡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그 국밥 한 그릇 속에 김영숙 씨는 무언가 묵직한 의미가 담길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주방 쪽에서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잠시 후 조용히 다가온 발걸음이 식탁 앞에 멈췄다. 국밥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선한 목소리. 영숙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받았다. 그 손끝으로 그릇에 온기가 전해졌다. 이소영 씨는 잠시 영숙 씨를 바라보다 익숙한 동작으로 반찬 접시를 차례대로 내려놓았다. 말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는 듯 김치를 가지런히 놓고 두부조림에 국물을 살짝 더 끼얹어 주는 손길. 그 모습에는 상업적인 친절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노인 손님이든 학생 손님이든 그녀는 그들 앞에서 같은 자세, 같은 표정이었다. 영숙 씨는 눈길을 피해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 된장의 깊은 맛, 마치 오래 묵힌 장독대 속집 된장 같은 구수함이 입 안 가득 커졌다. 이소영 씨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다른 손님들의 물잔을 다시 채우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노인의 빈 반찬 그릇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다. 말은 없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세심함이 배어 있었다. 문득 그녀가 다시 영숙 씨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잠시 국그릇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세 접시의 나물을 더 담아 내려놓는다. 오늘 나물이 좀 짰죠? 이건 간 안 한 거예요. 짧은 설명. 그리고 익숙한 듯 자연스러운 미소. 그 짧은 순간 김영숙 씨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무언가가 뚝 하고 풀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 앉아 있었지만 그 아이는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 손님 중 하나일 뿐인 자신에게도 불편한 내색 없이 똑같은 배려와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다. 김영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서 뭘 배워서 저렇게까지 몸에 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성품이었다. 국밥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앞으로 내 아들
내 손주를 어떻게 대할지를 조금은 짐작하게 해줬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손님 몇몇이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일어나 나갔고 식당 안에는 다시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김영숙 씨는 다 먹은 국밥 그릇을 바라보며 어느새 식은 반찬들을 천천히 적고 있었다. 그때였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다. 가게 안쪽 가림막 너머 조용한 구석. 누군가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식탁을 바라보는 노인. 이소영 씨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은 채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 반찬 한 점을 떠서 그 노인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익숙했으며 무엇보다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무심한 듯하지만 깊이 배려한 눈빛. 다 먹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김영숙 씨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그 모습이 30년 전 자신의 젊은 날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래전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에게 밥을 떠먹이던 자신의 손을 기억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수저가 떨어지던 그 시절. 아무도 몰랐던 뒷방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낯선 아가씨는 자신의 그런 과거를 고스란히 되풀이하듯 누군가의 부모에게 마치 딸처럼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를 이 풍경을 이소영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손님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듬는 사람이었다. 김영숙 씨는 그 순간 숟가락을 손에 쥔 채 멈췄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뜨거워졌다. 이 아이가 내가 알던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많이 다르구나.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말없이 그저 오래도록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런데 김영숙 씨의 마음속은 마치 오래된 서랍이 하나씩 열리듯 잊고 있던 기억들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휠체어 노인을 정성껏 돌보는 이소영의 뒷모습. 그 자세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도 닮았을까. 그녀는 문득 30대 초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시어머니.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고 아이는 너무 어려 도움도 되지 못했던 시절. 그때 그녀는 매일 아침같이 어머니의 몸을 씻기고 죽을 쑤어 수저로 떠먹이며 숨이 넘어가는 그 얼굴을 바라봤었다. 입안에 흘린 밥알을 닦던 손수건. 욕창 생길까 봐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던 새벽.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남들이 보기엔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라고 했지만 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밤들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웠는지.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식당 한 구석 낯선 여자에게서 겹쳐지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내려앉았다. 그건 오해도 경계심도 아니었다. 어쩌면
오래도록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공감이라는 감정이었다. 나만 그렇게 살아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작게 떨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오래된 고통의 기억이 누군가의 진심을 통해 어루만져지는 순간이었다. 국그릇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김영숙 씨는 더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래전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도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던 밤, 조용히 등을 돌린 채 눈물 삼키던 순간, 남편조차 그 눈물을 몰랐던 그 깊은 외로움, 그 시간들을 꺼내어 지금의 이소영이라는 여자에게 더 씹히자 마음이 터질 듯이 흔들렸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없었다. 그저 그 시간들이 헛된 게 아니었단 걸.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했던 거지. 그렇게 외면해온 마음속 고요한 웅덩이가 이소영이라는 낯선 여자 앞에서 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김영숙 씨는 숨을 내쉬며 그릇을 다시 손에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지그시 쥐고 있던 손이 떨리더니 국그릇이 딸깍하고 수저에 부딪혀 흔들렸다. 국물이 살짝 넘쳐 테이블에 고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고 입술 끝이 덜덜 떨렸다. 눈가가 시큰해졌다. 참으려 했던 감정이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는 걸까? 단 한마디 대화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닮았어. 그때의 나와 지금의 저 아이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코끝이 찡했고 목젖은 자꾸만 말을 삼키려 했다. 그저 조용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무언가에 깊이 걸려버린 상태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무엇에 감동받고 무엇에 떨고 있는지를. 이건 단순히 며느리감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는 그 모습 앞에 자신의 고된 인생이 처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 한마디 없었고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지만 김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아이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여전히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김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울컥한 눈물 뒤에 오는 따뜻하고 조용한 위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소영 씨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소영 씨는 여전히 바빴다.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물을 주고 빈 반찬 접시를 치우며 다시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그 속엔 꾸밈도 인위도 없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 몸에 밴 진심이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아이면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래도록 안 해왔던 한숨처럼 가슴 속 깊은 데서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이 없어도, 이름 몰라도, 그저 이 장면 하나면 충분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그녀는 계산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 식탁 한쪽에 살며시 놓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려던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등 뒤에서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지. 마음 한쪽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걱정과 불신이 햇살처럼 사그라지는 순간이었다. 가게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햇살이 부드럽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뺨을 스쳐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르른 하늘 아래 이름 모를 사람들과 뒤섞인 거리 속에서 김영숙 씨는 아주 작고 고요한 확신 하나를 품고 돌아섰다. 이 아이면 내 아들 옆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건 결국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씨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로는 괜찮다,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론 불안해하고 혼자 마음을 접고 있었던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 국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손길,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더 담아주는 그 정성, 그런 소소한 진심 속에서 우린 누군가를 가족으로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아이면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 짧은 혼잣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저는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도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이런 잔잔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